민태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주시는 문의 중 NFT와 관련된 게 정말 많았어요. 물론 제가 이쪽 IT 쪽 전문 변호사라 그런 거겠지만 이제 막 NFT에 입문하시거나 NFT를 이미 한두 작품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민태호 변호사님과 통화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1심 판결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즈니나 영화 캐릭터를 캐리커처의 NFT 작품으로 출품하려고 합니다. 저작권에 걸릴까요? 아니면 2차 창작물로 인식하여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자,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인증서를 만들고 그걸 이런 작품에 붙여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의 NFT는 사실 기존 저작권자와 상관없이 먼저 인증받은 사람이 임자임, 이런 느낌입니다. 아직 관련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그림들, 샤넬백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디지털 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NFT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자님께서도 디즈니나 영화 캐릭터를 캐리커처해서 NFT 작품으로 출품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걸 텐데요.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즈니 잘못 건드리면 3대가 망한다. 뭐 좀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3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NFT 관련법이 없다지만 언제 생겨날지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작품 다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였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됐겠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누구나 알 만큼의 캐릭터라면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게다가 디즈니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라면 거의 100%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캐릭터를 동의 없이 NFT로 출품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캐릭터를 디지털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다르게 가공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복제권 침해가 맞습니다. 물론 그 작품을 세상 사람 모르게 나 혼자 간직해서 아무도 모르게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인터넷에 출품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차적 저작물 침해에 해당되면 일이 더 골치 아파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픽셀 도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출품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이 만든 작품이 기존 작품과 뭔가 느낌이 조금 달라서 창작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경우 나의 창작성이 인정됐어 하면서 기분이 좀 좋을지 몰라도 2차적 저작물 침해에 해당되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할 때에도 원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작품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NFT화 하고 싶어서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NFT로 출품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림을 갖고 있는 것과 그 그림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즉 소유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았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분께서는 소유자의 허락만 받고 NFT 출품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NFT 출품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공표된 지 70년이 넘은 작품이거나 창작자의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인 경우 NFT 작품으로 출품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은 작품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계신 경우 그 실물 작품을 NFT화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명 작품들을 가지고 폰 케이스, 커튼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뭔가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유명 작품을 프린트해서 별도의 상품화를 하신 것이죠. 즉, 그 작품 자체보다는 그 작품을 어디에 프린팅했는지, 커튼인지 머그컵인지 폰 케이스인지가 우선이 돼요. 그래서 구매자들도 커튼 하나 사려고 했는데 마침 내가 좋아하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이 프린팅된 커튼이 있네 라고 해서 사지,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작품을 갖고 싶기 때문에 커튼을 사야겠어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품보다는 상품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 판매자가 마음에 안 들면 저 판매자한테 사고, 이게 가능합니다. 반면 NFT 경우에는 정반대죠. 단어의 뜻부터가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동일 작품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있는 실물 작품을 NFT화하여 하나의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끝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NFT를 출품하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NFT를 출품하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저작권자나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로서 당장은 걸리는 법 없으니까 맘대로 출품해도 괜찮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피곤해질 만한 일을 스스로 벌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NFT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니까 그때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새로운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IT 전문 변호사 민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